안녕하세요. 오늘 그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저도 야외로 나가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좀 마지막 라이딩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좀 즐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고 해가지고 몇 가지 이번 주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좀 리뷰해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찾아야 할 것들, 생각해봐야 할 것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 지소미아를 연기를, 그러니까 유지를 하기로 했죠. 근데 저 처음에 속보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게 KBS 그 아나운서가 그 담당 기자 보고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지금 조건부 연기를 중지한다는 게 이걸 안 하기로 했다는 건지 하기로 한 것인지 이거 갖다 담당 기자에게 막 묻더라고요. 근데 이 속보가 나오다 보니까 담당 기자도 굉장히 막 난감하게 정확하게 막 define 정의를 못 하더라고요. 말장난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지를 조건부 연기를 중지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이 좌파 세력들 얘기하는 말 뽐새랄까요? 이 말하는 방식도 결국에는 이게 그겁니다. 이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도 중재를 안 해주고 일본도 강경하게 끝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백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국민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조건부란 말을 달았고 일단 조건부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이게 연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지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자동 연장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조건부란 이런 항목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굳이 또 조건부라는 그렇게 하면 뭔가 위신이 산다 또는 자기들이 뭐 정당성이 확보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그 좌파 세력들의 그 좌측 그 진영의 그 사고 방식이라든가 또는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뭐 문재인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워낙 기만하고 거짓으로 모든 걸 포장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좌파 그쪽 진영에서 누구든지 발견될 수 있는 거. 조국도 그랬고요. 유시민, 뭐 김재동, 뭐 전부 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툴을 보면은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희망, 소망,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만남, 김정은과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희망이나 소망 이런 것들은 그 개인 간의 연애 시에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근데 이걸 지금까지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하면서 김정은과 만나서 대화를 했다. 만남을 가지게 된다. 언제 가질 것이다. 이번에 부산에 초청해서 올 수도 있다. 뭐 이거 갖다 특사를 보내달라고 했고 김정은은 못 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특사를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내가 참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뚜렷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희망, 소망, 그리고 만남 이런 것들이 이게 실제의 문제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대화를 했다, 만남을 가졌다,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게 실제 비핵화를 해결하는 그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정신을 차리고 각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딱 얘기해 보면 좌나 우, 좌파는 우파의 그 문제 해결 방식이 그 무당하고 과학의 차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만나가지고 당신이 비핵화를 한다면 우리도 그에 맞는 상황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김정은이 너가 핵 보유로 하겠다. 비핵화 안 하고 하겠다. 계속 유지하겠다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핵 개발 들어가서 그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런 네가 결정해라. 딱 이렇게 문제를 그쪽에 던져야 되는 것이 외교이고 한 나라의 그 안보, 그 국군
통수 책임자로서 이걸 갖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걸 진행해 가면서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하자라든가 또 주한미군 감축 후 비핵화하자 이런 조건이나 조율을 한다거나 프로세스에서 뭐 일정을 딜레이한다거나 조건들을 조금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큰 그림이 비핵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논하고서도 양자가 합의했다. 도장을 찍으면은 그게 이제 평화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 대통령 나와가지고 텔레비에서 무슨 얼빠진 소리 하고 있어요. 어디 평화가 왔습니까? 그 며칠 전에 국민과의 대화 그 도떼기 시장 같은 사람들 불러 중환자까지 데려다가 그 저기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참 이런 걸 하면은 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걸 아니 중환자에 있는 사람 그 호흡기를 달고 앉아가지고 스튜디오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 후에 비핵화하자. 이런 프로세스를 논하고서도 양자가 합의했다. 조장 찍으면 그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뭘 자기가 지금까지 평화를 했다고 만들었다고 하는지 그걸 국민 앞에서 TV 앞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국민들이.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뭐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 무슨 번개 모임이 나왔다. 김정은이가 그 부산에 번개 모임 온다고 한다. 거기서 손을 잡았다. 사진 찍으면서 백두산에서 뭐 V자를 했다. 저 뭐 손 애들 하는 장난같이 V자 조그맣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V자 했다. 이런 것이 평화라고 과연 믿고 있는지 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게 어떤 중학생도 아니고 이게 과연 21세기의 그 건전한 것도 빼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고방식일 수 있을까요? 하루 이렇게 하니까 일반 국민도 만나는 게 중요한지 이걸 관건을 가지고 진짜 해골바 가지고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전부 다 국민들이. 아니 만나고 안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번개 모임 만나가지고 거기서 무슨 큰 성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걸 가지고서 오면은 김정은이가 무슨 뭐 비핵화 안 한다는 얘기를 뭐 그게 등치가 되는 똑같은 조건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도 하니까 제가 한번 이 방송으로 한번 이 각인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저 노티스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지금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희망, 소망, 염원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런 자기들은 염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좌측 진영들 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대화를 하겠다는 염원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평화통일주의자. 이건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그 시골 중학생 애들이 자기는 착하다. 그러니까 나 이런 거 갖다 좀 알아다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정신 나간 그 치매 걸린 시골 할배들이 아 그렇다 짝짝꿍 조합하고 박수 치는 거지 뭡니까 이게? 예전에 그 중국에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금나라가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그 오니까 매일 그 돈으로 평화를 주고 살라 그래요. 막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두 번째 이제 들어오니까 그때는 주전파 장수들을 전부 다 이제 그 가두라고 그러면 물러가겠다고. 그 거짓 선동에 속아가지고 또 당합니다. 그때 했던 것이 그 성 밖에다가 문을 환하게 열어놓고서 그 사조 육갑을 갖다 이제 있는 도사가 와가지고 성 주위를 촛불을 켜놓고 횃불을 켜놓으면서 이러면은 어떤 역학에 의해 가지고 적들이 물러간다고 합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무당을 믿고 염원이나 사람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거 가지고 평화가 왔다. 이런 걸로 선동하는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21세 다른 나라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김정은 얼굴 갖다 40cm 크기로 볼 수 있는 군사 정보 위성을 띄우고 그게 이제 지소미아의 어떤 큰 의미죠.
예? 달나라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또 흐지부지하다가 나사에서 반대해가지고 달나라 탐사 계획도 또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참 외교적인 것, 그 다음에 국제 상식이라는 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좌파 무조건 그냥 그 역사를 갖다 잘못 왜곡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번 또 할 겁니다. 역사에 대한 하는 얘기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고 많이 제 하는 일 때문에 많이 방송 못했는데 이번 겨울에 한번 시리즈로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진짜 제가 드라이버로 그 좌측 그 사고방식을 전부 다 그냥 분해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또 지금 이제 이런 부산에 오는 거에 대해서 한국 아세안도 특별 정상회의 또 얼마나 그 나라가 미개했으면 미팅하고 사진 찍는 걸 가지고서 평화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또 이거에 그 세뇌가 되었는지 미팅하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염원을 사실로 혼동하는 정신 착란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김정은이 차라리 그 이성적인 합리주의자예요. 만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네가 고민하는 거 문재인 네가 고민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지금 내려갈 만큼의 어떤 그 만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게 이성적인 합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북한이 우리가 볼 때는 그 호전적이고 그 핵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자기 나라 북한을 가지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합리주의 체제로 해가지고 합리주의적인 것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정확히. 정확하게 우리가 대적을 하려면 핵이 있어야 된다. 이걸 줄곧 60년 동안 꾸준하게 치밀하게 그 안에서 전술과 전략을 바꿔가면서 유지해온 합리주의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이쪽은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모양의 그 합리주의자와 우리나라가 백대가리, 예? 문재인 같은 그런 무당의 조합이 이런 게 평화를 그 기본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좀 환경이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합리주의자라면 제가 보기에는 비핵화 요구 조건은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국방장관, 외교장관, 그 다음에 각 부처 장관들은 데려다 놓고서 밤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우리가 공표만 하면 됩니다. 너희가 이런 거 안 할 때는 우리는 핵개발을 한다든가 전술 무기를 사와가지고라도 때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 주고받으면서 자꾸 이거 갖다 그쪽이 던지는 거에 또 우리도 던져야 되는데 이걸 갖다 끌려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인들 냉면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우리나라 평양 가서 축구하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폭행 나오고 말입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현상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일본도 그 다음에 모든 유럽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 가서도 북한 그 경제 제재 해제하자고 했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마크롱이든 예? 영국, 독일 전부 다 그렇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무당이 자꾸 이렇게 펼치는 나라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이렇게 가만 볼 때 이 사람들이 빠가사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빠가사리가 도대체 그 수산시장에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가 청와대에 모셔놔도 큰 등치의 가치,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날은 또 연이어서 역사 문제라든가 또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련된 문제. 지소미아는 이미 끝났는데 이 외교를 둘러싼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각국의 중국이나 일본의 또 움직임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토요일인데 그 주말에 즐거운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